안녕하세요. 헬로우 닥터 홍나실입니다.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뜻인데요. 건강관리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해서 도리어 건강을 해치게 되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목과 허리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위해 통증의학과 전문의 소정섭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통증이 오면 디스크가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디스크는 어떤 부분을 말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스펀지나 스프링처럼 완충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서 콜라겐이나 프로테오글리칸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고 어렸을 땐 대부분이 수분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70% 이하로 수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고 급격한 움직임이 있거나 장시간 고개를 숙인 자세로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 머리 무게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디스크 하면 허리 디스크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목에도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나요? 목 디스크는 요추 디스크에 비해서 주변 근육과 인대가 매우 약하고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사소한 충격에도 디스크의 손상이 잘 올 수 있는 부위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목 디스크는 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디스크 내부의 수분이 감소하고 경추관절이 퇴행에 동반되어서 생기는 퇴행성 목 디스크를 들 수 있고, 다음으로 목 디스크의 압력 및 스트레스를 주는 나쁜 자세들, 예를 들어 장시간 동안 목을 숙인 자세로 있거나 지나치게 높은 베개를 멜 때 근육보다 디스크에 과중한 압력이 가해져서 혈액순환 방해 및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중의 외상이나 부상, 교통사고로 인해서 디스크가 한번 손상된 경우에 반복적인 디스크의 재손상으로 불안정한 디스크가 계속 진행되어서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목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목 디스크는 아니잖아요. 목 디스크라고 의심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이 있을까요? 목 디스크가 CT나 MRI상으로 영상으로 보이더라도 원래처럼 정상 디스크는 아니지만 굳어있는 안정기 디스크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손상 후에 안정화가 안 된 디스크의 경우에는 화학적 염증 및 기계적 신경 압박, 그리고 신경의 혈관 압박 등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디스크의 탈출 방향에 따라서 측방으로 탈출된 경우에는 신경근의 압박으로 견갑 후방이나 상지 수부의 저림, 약화감 등이 있을 수 있고, 경추, 척수 중앙으로 심하게 탈출된 경우에는 중풍처럼 강직성 마비, 지각장애나 배변장애, 상하지 마비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다른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목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상안신경총의 손상, 척수종양, 말초신경염증, 오십견 근막 통증 증후군, 회전낭대 증후군, 그 외에도 사각근 증후군이나 경추 후관절 증후군, 뇌졸중 등 다양하며 이들 병들과 함께 발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흔히 오는 오십견이나 회전근개의 문제의 경우엔 어깨에 운동장애가 동반되므로 감별이 가능하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주로 야간에 손저림을 호소하고 손목을 굴곡하거나 신정검사 시에 손저림이 유발되어서 자가 감별이 가능합니다. 네, 목 디스크로 인해 심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 의심이 되면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병원에 방문했을 때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먼저 환자분의 임상 증상을 시행하고 경추 디스크나 관절에 압박을 주어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디스크가 의심될 경우에 엑스레이나 CT, MRI 등의 영상 검사를 시행해서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목 디스크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진단된 후에는 디스크의 탈출된 방향에 따라서 디스크가 손상을 받는 자세의 교정 및 금연금주 등의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하고, 디스크의 손상 후 약해진 근인대 강화를 위한 물리치료, 통증 정도가 심하거나 사진상 압박이 심한 경우엔 수술 전에 신경차단술, 그리고 고주파 열 응고술 등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약물 등 물리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많은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비수술적 치료, 그 경과가 궁금합니다. 비수술적 요법으로는 3에서 6개월 이내 대부분의 90% 환자의 경우에 증상 완화 및 안정기 디스크로 접어드는 경과를 보이고요. 처음 발병 시에 신경 압박이나 다발성 디스크가 워낙 심했던 경우에는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일부 치료에 차이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디스크로 인해 고통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수술적 치료는 어떤 경우에 시행하게 되나요? MRI나 CT상에 척수 중앙 쪽으로 심하게 탈출된 고도 디스크의 경우엔 중추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대소변 장애나 상하지 마비의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수술이 필요하고, 중등도 이상의 디스크나 측방으로 탈출된 경우에는 3에서 6개월간의 치료 후에도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에 수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목 디스크를 치료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치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디스크는 CT나 MRI상에 있어도 7에서 80%의 경우에는 병원을 찾지 않아도 자연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10에서 20%는 심한 디스크로 진단되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적극적인 치료로 보다 빨리 디스크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질병은 무엇보다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추 디스크는 매일 많은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물이며 45분 이상 같은 자세로 있거나 오래 숙이는 자세, 지나치게 높은 베개 등은 디스크가 정상적인 충격 완화를 하지 못하고 손상된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자세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상된 디스크에 염장 물질을 생기게 하고 혈관 순환을 막기 때문에 안정화에 방해가 되는 술이나 담배 등의 제한도 꼭 필요합니다. 지나친 걱정과 스트레스도 경추 주변 근육들을 경직시켜서 근력의 약화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디스크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하면 흔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척추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척추는 어떤 부분이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몸의 척추는 크게 목이 7개, 등이 12개, 허리 5개, 꼬리뼈는 5개의 통뼈로 이루어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되고 각종 근육과 인대가 여기에 붙어서 기본 골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담당하는 디스크라는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이는 척추의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일 때 유연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허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전체 인생에서 한 번쯤 병을 겪을 확률을 우리가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허리의 통증 유병률은 90% 이상입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겪게 된다는 말인데요. 허리 통증은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들의 통증이 대부분이지만 디스크나 협착증, 종양 등의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환자분들의 연령대나 증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숙일 때나 젖힐 때 다리까지 내려오거나 걷다가 쉬어가는 증상들, 이런 걸로 병을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후관절 증후군이나 요추 근육통, 인대의 염좌, 디스크 탈출증과 협착증 등이 요통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허리 디스크가 아닌 협착증 진단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협착증은 대표적인 노인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협착증은 주로 노인분들에게 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좁아지면서 생기는 증상이고, 디스크는 주로 젊은 분들에게 생기고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노화 현상과 또 외상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허리 질환들 통증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초기 증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허리 디스크의 급성기에는 허리와 다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저린 것이 특징이고, 협착증은 급성으로 터질 듯 아프지는 않지만 다리가 저린 증상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허리가 아픈 경우에 파스를 붙이는 등 자가 치료로 끝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질환이 조금 더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중기 이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증상은 또 어떻게 나타나나요? 디스크와 협착증 모두 다리 저림과 심해지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특징입니다. 디스크는 앉으면 힘들고 걸으면 괜찮아지는 반면에
협착증은 앉으면 편하지만 걸으면 먹먹해지면서 힘들어지는 증상이 특징이기 때문에 잠깐씩 쉬어가야 하는 정반대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두지 않고 꼭 병원에 내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허리 디스크와 또 협착증,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디스크는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협착증은 누워서 다리를 올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숙였을 때 통증이 있다면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고 걷다가 다리가 저려서 쉬어가야 한다면 협착증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임의로 자가 진단을 하는 것보다 통증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어떤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일단 의사가 손으로 직접 검사하는 것부터 엑스레이나 적외선 체열 촬영, 그리고 CT나 MRI 등의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MRI를 찍어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면은 치료가 또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디스크와 협착증 모두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치료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물리치료나 견인치료, 카이로프락틱, 추나치료, 도수치료, 침이나 먹는 약 등 치료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중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은 바로 특수강화치료요법입니다. 네, 특수강화치료, 조금은 생소한 단어인데요. 특수강화치료 방법은 또 무엇이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특수강화치료는 인대강화치료와 H라제 주사요법을 병행해서 이 같은 통증과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특수강화치료 어떤 경우에 시행하게 되나요? 특수강화치료는 목, 허리의 디스크, 협착, 퇴행성 관절 손상, 스포츠 손상 등 각종 질환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보통 1, 2주 간격으로 6회에서 8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꾸준하게 치료해서 운동을 병행하다면 어떠한 통증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허리 협착증을 치료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고 치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 치료는 정확하게 신경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특수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환자분이 가장 덜 아프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허리 질환은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하고 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허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적절한 유산소와 근력운동, 그리고 올바른 자세, 따뜻한 온탕이나 사우나의 이용, 그리고 체중 조절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목과 허리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PC나 스마트폰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척추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척추는 몸의 기둥이고 한번 손상이 생기면 결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참고 지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조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올바르게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정섭 교수님과 함께 목과 허리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성별과 연령과는 상관없이 광범위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심하는 사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사소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